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저녁이었습니다. 몸은 이미 한개였고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거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파트너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속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꼭 내가 말을 해야 알아? 저걸 보고도 가만히 있어? 결국 한마디가 터져 나왔습니다. 관도 내가 하고 말지. 파트너는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화를 내? 저는 더 큰 분노에 휩싸여 답했습니다. 몰라서 물어? 이 장면이 낯설지 않으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상대를 사랑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이니까, 가까운 사이니까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읽어줄 거라는 기대.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기대 하나가 관계를 가장 빠르게, 가장 조용하게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독심술적 오류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을 진정한 사랑의 척도로 삼곤 합니다.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뭘 원하는지 이미 알아야 하지 않아? 그런데 잠깐,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우리는 타인의 뇌를 스캔할 수 없습니다. 말하지 않은 욕구는 전달되지 않은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전달되지 않은 메시지에 대해 상대가 무관심하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상처를 입습니다. 내가 보낸 적 없는 신호를 못 받았다고 화내는 겁니다. 관계 초기에는 상대의 눈빛만으로도 마음을 알아채는 경험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를 잘 알아? 설레는 감각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서히 너와 나의 경계를 잃어갑니다. 내가 덥다고 느끼면 상대도 당연히 더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상황이 불편하면 상대도 불편해야 합니다. 내가 설거지가 눈에 보이면 상대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멀쩡히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일부러 못 본 척하는 건가? 사실은 상대는 그냥 오늘 하루 자기 일로 녹초가 된 상태일 뿐입니다. 분노는 상대와 나는 다른 독립된 개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데서 옵니다. 말해봤자 뭐해? 내 입만 아프지. 이 생각으로 요구를 생략하는 순간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성벽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당장 싸울 일은 줄어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면에는 해소되지 않은 감정들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처음에는 서운함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 분노로 변질되고 그 분노는 엉뚱한 순간에 터져 나옵니다. 파트너가 리모컨을 엉뚱한 곳에 두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갈 일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눈물이 날 것 같이 화가 납니다. 사실 리모컨 때문이 아닙니다. 지난 3주 동안 삭혀온 것들이 리모컨 하나에 실린 겁니다. 생략된 언어는 효율적인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서서히 죽이는 독입니다. 우리 뇌는 생존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신호보다 부정적인 신호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뇌는 이것을 단순한 소통의 부재로 보지 않습니다. 거절이나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소홀히 여겨서 일부러 안 했다고 믿어버립니다. 상대의 진심 어린 몰랐어 라는 말조차 거짓말 마, 모를 리가 없잖아 라며 공격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 뇌가 상대를 가해자로 규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수 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중한 사람에게 화를 낼 때 그 밑바닥에 있는 진짜 감정은 대부분 이것이라고. 외로움, 서운함, 두려움. 나 좀 도와줘.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건 나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자존심 상하고 거절당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안전해 보이는 분노라는 가면을 씁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나 오늘 너무 지쳤어. 혼자인 것 같아서 외로웠어. 하지만 실제로 나온 말은 이겁니다. 넌 맨날 그래. 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지? 화를 내는 이유는 연결되고 싶어서인데 방식이 잘못되어 점점 더 멀어지는 비극이 반복됩니다.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습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못 읽어주는 것이 꼭 관심이 없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에너지가 바닥난 채로 집에 돌아옵니다. 상대는 지금 자기 앞에 문제들을 처리하느라 당신의 침묵 속 메시지를 해석할 여유가 없을 뿐입니다.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해석할 여유가 없는 상태인 겁니다.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 그것이 상대를 배려하는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건강하게 요구하는 첫 번째 열쇠는 나 중심의 대화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말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퇴근하고 왔더니 설거지가 쌓여 있더라고. 그걸 보니까 나만 혼자 다 하는 것 같아서 좀 외로웠어. 오늘 저녁 같이 해줄 수 있어? 상대는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요청하는 것은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나를 사랑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열쇠는 먼저 물어보는 용기입니다. 당연히 알겠지 라는 가정 대신 오늘 저녁 이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오늘 기분이 어때? 질문 하나가 쌓인 오해 수십 개를 녹입니다. 세 번째 열쇠는 완벽한 이해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완벽한 이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상대가 한 번에 알아주지 못해도 그것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소통의 근육은 함께 반복해야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소중한 사람에게 독심술사가 될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대신 당신의 마음속 지도를 조금 더 친절하게 건네주세요. 나는 지금 이게 필요해. 그 작은 용기가 수백 번의 무언의 싸움보다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깊이 당신을 연결해 줄 것입니다. 비극을 멈추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단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